안녕하세요. 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번뜩이는 지혜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선 평소 뭐든 경험해 보려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지금의 경험이 훗날 위기를 극복할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번뜩이는 지혜로 난관을 헤쳐나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책,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음식 냄새와 동전 소리. 마음이 청렴결백한 사람은 반드시 사치한 자의 의심을 받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의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말의 지조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지나치게 그 창끝을 드러내어 상대방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전집 98. 어느 마을에 부유층들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사내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아, 저 음식들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며 못마땅하게 여기던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은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단단히 화가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서야 묘안을 생각해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깡통 속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주인을 불러서 말했다. 지금부터 계산을 시작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했다. 자, 이만하면 음식 냄새 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것이오. 거스름돈은 그냥 가시시오.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동전 소리를 듣고
황당해하는 식당 주인의 모습에 통쾌함마저 느껴집니다. 애초에 음식 냄새값을 지불하라는 주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황한 채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돈을 내놓아야 했거나 부당함에 맞서 주먹 다짐을 했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지식도 돈도 아닌 지혜입니다. 복권 1등 당첨자가 몇 년 내에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이야기를 흔하게 듣습니다. 쉽게 얻은 부는 그만큼 쉽게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졸부가 평생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너무 가벼이 여겨선 안 됩니다. 자신의 정신과 체력을 들여 번 돈을 좀 더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돈 관리는 곧 인생 관리인 것입니다. 화로 속에 던진 한 양.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마땅히 빈천한 처지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는 모름지기 노쇠한 처지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전집 187. 옛날에 돈 많은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영 게으르고 거만했다. 아버지 재산만 믿고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다. 참 큰일이구나. 저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궁리 저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네 힘으로 돈 한 냥만 벌어와 보거라. 하지만 평생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돈 버는 방법을 몰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의 어머니가 몰래 한 냥을 주었다.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엄하게 꾸짖었다.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데 왜 이 늙은 아비를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노인은 부인과 아들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이튿날 아들은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힘들게 일해 한 냥을 벌어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한 냥을 내밀었다. 정말 내 힘으로 번 돈이냐?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갑자기 아들이 준 한 냥을 화롯불 속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내가 보기엔 내 힘으로 번 것 같지가 않다. 그러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뜨거운 화롯 속에 손을 넣어 엽전을 꺼내들었다. 아니 아버님, 이 귀중한 돈을 왜 화로에 던져버리십니까? 노인은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야 제정신을 차렸구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노인은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돈을 귀중히 여기며 관리했기에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늘 풍족하게 생활하던 아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부자 노인의 지혜를 통해 마침내 아들은 돈의 귀중함을 깨닫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평생 부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까요? 돈 관리는 인생 관리입니다. 참을 린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극도로 치민 분노도 3번만 참으면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를 참지 못해 겪게 되는 시련은 자신이 자초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끓어오르는 화는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참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법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큰 소리를 한번 참으면 좀 더 안락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인내를 일깨워준 친구의 조언.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학문을 익힌 친구 2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한 친구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다른 한 친구도 관직을 얻어 임지로 가게 되었다. 임지로 부임하기 전날 뒤에 관직을 얻은 자는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함께 학업을 했던 친구도 참석했다. 그는 이제 막 임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겪어보니 관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네. 앞으로도 많은 일을 참아야 할 것이네. 알겠네. 자네의 충고를 잊지 않겠네. 시간이 흘러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벼슬길에 나섰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네. 허허, 알겠네. 꼭 그렇게 하지. 연회가 끝나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벼슬을 하고 있던 친구는 맨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당부했다. 꼭 명심하게 참고 또 참아야 하네. 그러자 그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밝은 화를 냈다. 아니,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알겠다는데 왜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나? 그 말에 친구는 실망스러운 낯이 되어 중얼거렸다. 그것 보게나 이제 겨우 같은 말을 3번 했을 뿐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지 않았나.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세. 그는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보는 것마다 태워버리고 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얼음과 같이 차가워서 닥치는 대로 얼려 죽이며 기질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센 사람은 괴어있는 물이나 썩은 나무 토막 같아 생기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공업을 세우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복을 길게 누리지도 못한다. 전집 69.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같은 조언을 3번 들은 친구는 결국 화를 내고 맙니다. 사람의 감정은 때로 자신도 모르게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
강한 의지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야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 늘 같은 충고, 잔소리에 감정이 끓어오른다면 마음을 한번 추스르길 바랍니다. 그렇게 잠시 멈추면 인생길에 평온함이 찾아들 것입니다. 이에 타산에 유독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당장에는 이익을 얻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두고 봤을 때 이익만을 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국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인생에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더 많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듯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훗날 돌아올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산에 몹시 추운 겨울에 어느 날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도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인데 거기다가 혹까지 붙이라는 말인가?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다. 혼자 남게 된 젊은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노인처럼 눈밭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둘러봤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치에 쓰러져 있었다.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친구였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나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뒤였다.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났다.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맨 끝에 길을 찾아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살을 내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고 온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셈이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을 챙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심을 한 젊은이는 그 희생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도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 순간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그럴수록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은 먼 훗날 찾아올 복을 기리는 일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 때로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이기에 정해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가짐입니다.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비로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 어느 산중의 암자에 기거하는 두 스님이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와 볼일을 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에 다리가 없는 냇가에 당도했다. 이런, 아까 낮에 내린 비로 물이 불었군. 아침에 암자를 나설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낮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한두 시간 정도 퍼붓는 바람에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만치에서 웬 처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한 스님이 다가가서 까닭을 물었다. 왜 그러시오? 내를 건너야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못 건너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스님은 처녀에게 등을 보이며 어필하는 신용을 했다.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스님의 등에 엎인 채 내를 건넜다. 그 사이 다른 한 스님도 혼자 내를 건너와 두 스님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잠시 걷다가 나중에 내를 건너온 스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다. 일념으로 도에만 정진해야 할 사람이 처녀의 몸에 손을 대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처녀를 업어준 스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더욱 화를 내며 비난했다. 그래도 처녀를 건네준 스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스님은 암자 입구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처녀를 업어준 스님을 심하게 비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암자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처녀를 건네준 스님이 입을 열었다. 자넨 힘들지도 않나? 나는 그 처녀를 이미 1시간 전에 잠시 업었다 내려놓았을 뿐인데 자네는 아직까지도 업고 있으니 말일세. 이제 그만 처녀를 내려놓게. 암자 안까지 업고 들어갈 셈인가? 이욕이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생각이 마음을 해치는 해충이다. 여색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명함이 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전집 34.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처녀를 위기에서 구해준 스님, 그리고 그 스님을 비난하는 다른 스님. 삶에서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무리 불심으로 도를 닦는 스님이라 하더라도 위기에 직면한 처녀를 모른 채 하는 것은 인의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맞아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지식과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공연히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일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기에 잘나 보이던 그 사람이 어느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겸손하고 모두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삶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학문보다 소중한 것. 자신의 학문이 최고이며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자만에 빠져있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노인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탔다. 뱃사공은 아직 앳된 소년이었다. 배가 출발하자 노인은 방금 출발했던 나무숲을 그윽히 바라보며 소년에게 물었다. 얘야, 저 숲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노인의 느닷없는 질문에 소년이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그저 나무와 풀과 새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딱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강의 한복판에 이르자 노인이 다시 소년에게 물었다. 저 깊은 강물을 보거라. 어디는 흙이고 어디는 물이지 않느냐? 너는 이 지구의 오묘한 이치를 알고 있느냐?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노만 저었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딱하구나.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반을 잃은 셈이란다. 노인은 아까보다 더욱 측은해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소용돌이에요. 어서 강물로 뛰어드세요. 노인이 놀라 앞을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저만치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노인의 낯빛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강물로 뛰어들라고?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러자 소년이 노인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그래도 강물로 뛰어드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인생의 전부를 잃게 되거든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기 바빴던 노인은 소용돌이를 만나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뱃사공의 무지를 나무라던 자만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나긴 세월 동안 수영을 배우지 않은 자신을 원망하면서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길가에 핀 예쁜 들꽃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변화무쌍한 인생길에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 나무, 꽃, 하늘, 구름에게서
뭐든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열려 있나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양한 생각이 교류하는 나눔 서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평안한 하루 되세요.